우리 다들 내면이 중요하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바느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한테 정면으로 던집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아주 근본부터 흔들어 놓죠. 참고로 파바네라는 건 옛날 궁정에서 추던 아주 느리고 장중한 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제목 자체가 세상의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 죽어버린 어떤 존재를 위해서 바치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려요. 네, 맞아요. 우린 늘 입버릇처럼 말하죠.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에서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편견에서 과연 진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정말 뼈아픈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끌어안고 있는 소설이 바로 박민규 작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입니다. 이게 2009년에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못생긴 여자와 잘생긴 남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이 설정 하나만으로도 당시 문단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죠. 자, 그럼 먼저 이 소설이 우리 사회가 절대적인 것처럼 여기는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지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을 쓴 박민규 작가, 보통 한국 문단에서는 이단아로 불릴 만큼 스타일이 아주 독특하고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소설에서는 평소에 그 재치 넘치는 모습 대신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진지하고 또 애절한 목소리로 이 주제에 깊숙이 다가갑니다. 작가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품고 있었다는 바로 이 질문. 이게 소설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미의 기준이 과연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와, 이건 우리 사회가 딱 정해놓은 그 획일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잣대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고발인 셈이죠. 그리고 이 날카로운 질문은요, 소설의 배경이 되는 아주 특별한 공간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백화점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1980년대 서울이고요. 잘생긴 외모를 가졌지만 역설적으로 아름다움 때문에 상처를 입은 주인공 나가 바로 이 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백화점은 그냥 물건 파는 곳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가치가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뒤바뀌던 80년대. 이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화려한 겉모습만 숭배하고 사람의 내면 같은 건 보지 않고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상품 가치로 모든 걸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완벽한 축소판인 거죠. 바로 이런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여기에 저항하듯이 소설의 중심이 되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백화점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는 외모를 가진 여자죠. 사람들은 그녀를 대놓고 비웃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의 꾸밈없는 모습에 자꾸만 끌려요. 그리고 곧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합류하면서 이 세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작은 섬, 일종의 안식처를 만들고 특별한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 대사가 그들의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의 행성이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세계를 가진 하나의 행성이라는 거.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저 백화점의 논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철학인 거죠. 하지만 그들만의 작은 섬이 과연 세상의 거친 파도로부터 계속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지점과 작가가 독자에게 던지는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세상은 그들의 섬을 가만두지 않아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두려워져요. 자신이 그의 인생의 짐이 될 거라는 그 두려움이에요. 결국 그녀는 그를 위해 떠나기로 결심하고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흐릅니다. 중년이 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독자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세상이 원하는 미인이 되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지켰을까? 여기서 작가가 정말 독특한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작가의 필터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버전의 결말을 전부 다 보여줘요. 한쪽은 그녀가 외모를 바꾼 결말, 다른 쪽은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결말.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녀의 외모가 변했든 안 변했든 그가 사랑했던 건 그녀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 그 자체였다는 사실.
이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 소설이 우리에게 남긴 그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모습, 즉 표면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대한 백화점과 같다는 것. 둘째,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고 함께하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세상에 맞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제목에 나오는 죽은 왕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건 단순히 소설 속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닐 겁니다. 어쩌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모두의 내면을 뜻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소설은 질문을 다시 우리 각자에게 던집니다. 수많은 상품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려고 선택하고 또 무엇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까?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고 말이죠.